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인환입니다. 2025년 9월 마지막 LB 정규 방송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이제 비정규 방송도 하나 올려드리고 멤버십 영상도 여러 개 올려드렸었는데 해당 부분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B가 41회차 컨버터블 번지 12를 또 발행했습니다. 지난 40회차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들이 LB 그룹주와 진 회장 본인이었기 때문에 얼추 그런대로 이제 큰 노이즈 없이 지나갔는데, 이번 41회차 같은 경우는 또다시 일반인 대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진 회장 또는 LB의 측근들인 건데 시장에서는 뭐 사채꾼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보시면 200억 규모인데 자금 용도는 해외 법인 운영, 인건비 및 원부자재 구입비 등이라고 하고 2027년까지 이제 분할해서 사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기 예상에는 없던 이제 풋옵션 대금도 이제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운영 자금이 부족해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상당히 큰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제 두 번이나 CRL을 맞으면서 거절된 거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일반적인 회사라면은 자금난에 이제 무너질 법도 하고, 또 그런 걸 이제 공매도가 노리는 걸 수도 있는데, LB는 무슨 12의 제왕처럼 12로 계속 연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 회장에 대한 그 관련한 비아냥과 비난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점차 이제 그게 마치 사실처럼 느껴지는 강도가 강해지는 분위기인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아직 FDA 재신청은 하지 않았고, 신청을 했다 해도 뭐 세상에 무조건은 없기 때문에 만약 또 CRL을 받는다면 사실상 그 어느 때보다 무서운 과정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항서도 그렇고 LB도 그렇고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꼼꼼히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은 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 안 하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냉정한 그 글로벌 그 시장 관점에서 보면 잘하는 곳, 못하는 곳, 뭐 성공하는 곳, 실패하는 곳으로만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건 그렇고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코도 막히고 목소리도 좀 가고 그런 상황인데 소리가 좀 이상해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LB 41회차 전환사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를 해볼 텐데, 먼저 부정적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잠재적 주식수 증가와 채무 증가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단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리픽싱이 문제인데 최저 리픽싱 가격이 지금 27,176원입니다. 지난 40회차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이제 LB그룹주와 진 회장이기 때문에 뭐 또라이도 아니고 진짜 철판 깔고 최저 리픽싱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 41회차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LB는 그러니까 이제 측근들 대상 12는 거의 다 리픽싱이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41회차 리픽싱 가격이 27,176원인 거예요. 이 27,176원은 LB 초장기 매물대 거의 하단 부분이라서 거기까지 주가가 내려가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시그널이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다시 올릴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뭐 공매도 금지 기간이라도 되면 그래도 해볼 만한데, 그 가격이면은 거의 모든 공매도 기관이 큰 수익으로 자금이 확보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려고 할 때 기존보다 더 큰 상승 에너지가 필요하게 될 거고, 결국 그 에너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력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대인 거죠. 그리고 그 정도까지 내려가면 그나마 좀 들고 있던 기관들은 물론 장투 개인들 툼에도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아비규환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정적인 영향만을 고려하는 분들은 벌써부터 이제 비중을 줄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장기 투자를 포기하고 차라리 단타로 이제 전환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비중을 줄이는 물량이나 장투보다 증가하는 그 단타 물량은 결국 주가 상승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진짜 뭐 무지막지한 세력이 영화처럼 돈으로 다 받고 끌어올리는 거 아니라면 이번에 하는 그 재신청은 아주 깔끔하고 완벽하게 승인이 나야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뭐 다음은 이런 41회차 12의 긍정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볼 텐데, 뭐 사실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한 자기 최면 비슷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들어온 12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뭐 JJESET, 김기홍, 뭐 명재걸, 이광호라는 분들이 보이는데,
이분들은 그 LB 38회차 시비에도 있는 분들이고 또 LB 시비와 인연이 깊은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LB가 정말 망해가고 있다면 또 돈을 넣었을까 하는 이제 의문점이 들고, 설령 그 38회차 풋옵션을 행사해서 이제 그 리픽싱 가격보다 주가가 뭐 싸다고 한들, 만약에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불안하다면 이렇게 수억 원씩 돈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뭐 물론 본전이 보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믿져야 본전이라고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투자할 곳이 넘쳐나는데 굳이? 심지어 여기 그 K바이오 4호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 이 사모펀드로 보이는데, 여기 최대 출자자는 그 이름도 유명한 김복덕 형님입니다. 이분은 왜 형님이라고 부르냐면, 이분은 제가 나이를 알아요. 이분은 저보다 15살 많은 형님인데, 그 빠른 65년생이니까 16살 많으시네요. 저는 그냥 일반 80입니다. 아무튼 이분은 LB 말고 다른 곳에서도 이제 유명했던 분인데, LB 38회차 시비에는 단독으로 이제 90억 넣었었고, 그 38회차 시비에서 뭐 366억 5천이 풋옵션으로 나왔으니까, 뭐 이분들 돈이 뭐 모두 나왔는지, 뭐 일부 나왔는지, 아니면 그대로 홀딩인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이 김복덕 형님이 41회차 시비에 70억을 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38회차 시비 돈을 빼고 넣었든 뭐 그냥 또 넣었든 LB의 미래가 부정적이라 판단했다면 70억이라는 돈을 넣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만약에 리픽싱이 된다면 주가가 뷰응딱되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주가가 지금보다 올라야 제대로 된 큰 돈, 그러니까 CB에 투자한 그 보람이 있는 그런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분 뭐 판단이 뭐 틀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LB가 잘 될 거다에 베팅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 풋옵션 시점이 2027년 2월입니다. 뭐가 됐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돈이 그때까지 묶인다는 얘기인데, 즉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나마 장기적으로는 이제 희망을 가져볼 수는 있는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LB가 이제 스스로 그 자신만만했다면, 그랬다면 이렇게 이제 풋옵션만 넣을 게 아니라 콜옵션도 넣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장기적으로는 희망을 가져볼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는 상당한 피로감이 있을 가능성도 공존하기 때문에, 뭐 여유자금으로 몇 년씩 묵힐 수 있는 분들은 뭐 좀 괜찮겠지만, 저처럼 그 자금 압박, 시기적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분들은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끝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오렌지 박스 하단 부분에서 이제 버티기 중이고, 버티기는 그나마 잘 하고 있어서 이제 슬로우 스토캐스틱, 일봉 슬로우 스토캐스틱과 MACD는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 상승은 유지 중이라는 건데, 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공매도 때문인 것 같은데 수급이 좀 꺾여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30분, 60분 봉도 상승이 저지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면은 돌아오는 월화 중에 60분 봉 240선이 회복하지 못할 경우 이 오렌지 박스 하단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만약 반대로 상승을 해서 단기 반등을 이어가 준다면, 이평선이 이제 모여있기 때문에 60분 봉에서 그 5, 20, 60선이 모두 240선 위로 올라와야 그나마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안심을 하지 못하는 상태란 이 오렌지 박스 그 하단, 즉 초장기 매물 때 상단이 뚫릴 수 있는 그 리스크가 강하게 이제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도 이제 심할 거라는 얘기인데, 심리적 압박이 심하다는 것은 이제 뇌동매매 확률도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제 변동폭도 증가할 수 있고, 결국 이제 불안한 상태가 쌓이고 쌓이는 거라,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돌아오는 주에는 꼭 60분 봉 그 240선 위로 제대로 안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아무튼 남은 주말 저녁 그래도 잘 보내시고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